당신이 가장 미루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늘 곁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은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더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멀고 생각보다 늦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혹은 형제자매에게 우린 마음보다 말이 늦게 도착하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럽고 익숙할수록 더 침묵하게 되니까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많은 말을 쌓는 것보다 마음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나 때로는 그 마음을 아무리 아껴도 상대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말 안 해도 알 거라는 믿음, 사소한 다툼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낙관, 사랑은 늘 거기 있을 거라는 착각. 그래서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오래 남고 그 침묵이 오해로 굳어져 갑니다. 니체는 언젠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다고. 왜냐면 그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줄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떤 가족도,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이 침묵한 이유를 끝내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서로 들던 기억, 밥을 차려주고 무심히 돌아서던 뒷모습, 그 많은 침묵 안에도 사랑은 있었지만 우린 종종 말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잊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그 말을 전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 사랑의 하나 삼킨 채 한 계절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 말이 어색하더라도, 눈빛이 머뭇거리더라도, 그저 짧게 오늘 문득 내 생각이 났어. 그때는 내가 좀 미안했어. 많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그 한마디면 당신의 마음은 닿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사랑은 말이 되어야 기억으로 남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그래서 더욱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말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말이 될 때 진짜 빛이 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말들, 그 속엔 수많은 그때를 품고 있습니다. 그때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그때 그냥 사과했더라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시간은 묵묵히 흘러가지만 그 말들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머물러 우리 가슴을 서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연결되고 표현으로 완성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가장 많이 말해야 하는 것도, 가장 조심히 말해야 하는 것도 결국 사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사랑은 때때로 잔소리로, 비교로, 기대라는 이름의 무게로 뒤틀리곤 합니다. 아이에게 잘했어 대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이 먼저 나가고, 부모에게 고마워요 대신 왜 그땐 그렇게 했어요? 라는 원망이 앞서죠.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이 만든 감정은 오래 갑니다. 그리움도 상처도 다 말에서 시작됐고 결국 말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가장 유약해 보여도 돌을 깎고 길을 낸다고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 그게 말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오랜 마음을 담은 한마디. 힘들었지? 그땐 내가 잘 몰랐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이처럼 말은 상대의 마음 한가운데로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듭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평생을 함께하지만 마음은 순간마다 확인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오늘도 비춰야 따뜻한 것처럼 사랑도 매일 닿아야 그 온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한 번쯤 꺼내보세요. 당신 마음속 그 말, 그들이 듣지 못한 그 진심.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일수록 가장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건네야 한다고. 사유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대화는 때로 길을 잃은 나침반처럼 서로를 향하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비껴가기 마련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오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기 때문이고, 너무 자주 부대껴서 굳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칸트는 말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는 없으며 존중은 늘 의지를 동반해야 한다고요. 말하자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을 건네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말들은 대단하거나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같이 밥 먹을래? 이런 말들은 어쩌면 철학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삶 안에서 실천될 때 그것이 바로 관계의 윤리이니까요. 스토아의 사유처럼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낙심하고 가족의 반응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가족에게 어떤 눈빛을 보냈나요? 어떤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나요? 그저 침묵으로 흘려보낸 하루에 당신의 마음은 과연 잘 전달되었을까요? 니체는 인간의 모든 관계는 표현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완전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서툰 말로 사랑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가족 앞에서조차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사과할 타이밍을 재지 말고, 고마움을 적절하게 포장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말이 가족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쌀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유하십시오. 말이 머뭇거릴 때 마음이 먼저 가닿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말은 가족이라 더 말해야 한다는 말로도 읽혀야 합니다. 가족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관계지만 그 안에서의 사랑은 날마다 선택되고 표현되어야 비로소 지속됩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무르면 언젠가는 오해로 바뀐다는 걸. 노자의 말처럼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면 말 한마디의 온기는 오랜 침묵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순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때 다정하게 말하지 못했던 아쉬움, 그 말만 했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를 기억. 가족은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 말들을 미루고 미뤄왔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말투가 좀 미안했어.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우리 예전처럼 웃으며 밥 먹자. 그 어떤 말보다 그런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은 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다루어야 할
삶의 일부라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때로는 회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말로 다가설 용기를 준비하고 있나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그 어떤 역할보다 먼저 한 사람으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늘 내 편이야 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이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큰 그림자를 남긴다고. 그림자는 햇빛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지금 꺼내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유하십시오. 당신이 꺼낸 말 한마디가 가족의 오래된 오해와 상처를 얼마나 크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족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과거를 꺼내고 현재를 껴안고 미래를 여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사랑의 책임이고 관계의 용기입니다. 당신이 꺼내지 않은 말들, 그 중에는 여전히 가족의 마음 한쪽에 답이 없는 질문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지금도 날 미워하고 있을까? 우리는 침묵으로 많은 것을 전달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침묵은 해석의 바다에 가족을 홀로 떠밀어 놓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음은 자주 상처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실은 종종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도달한다고. 하지만 그 조용함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작고 단단한 표현이어야 한다고요. 때때로 가족은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많이 오해하며 가장 깊이 후회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클수록 기대도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엉킨 마음을 다시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땐 말 못했지만 많이 미안했어. 내가 서툴렀어. 널 사랑했는데 그게 잘 안 보였나 봐. 지금도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말은 시를 쓰는 일보다 어렵지만 때로는 시보다 더 많은 것을 움직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가족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이라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다정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가족은 그 중에서도 마음의 시작점이자 가장 오래된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칩니다. 말을 아낀 날에는 거리가 멀어지고 말을 건넨 날에는 서로의 눈빛이 환해지죠. 노자의 말처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에서 생기고 긴 길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가족에게 건넨 말, 그 한 걸음이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유하십시오. 말하지 않던 당신의 시간이 이제는 말로 이어질 차례라는 것을. 어릴 적 우리는 말로 가족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손길 하나, 눈빛 하나면 충분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마음은 더 이상 손끝에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운 이에게조차 의도와 마음을 설명해야 하고 감정과 진심을 꺼내 보여야 합니다. 그건 낯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더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많으니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며 그 감정 위에 서야만 진정한 평정이 찾아온다고요. 당신은 지금 가족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불편함인가요? 미안함인가요?
혹은 다정함에 대한 그리움인가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사랑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자주 생각났어. 그때 내가 있어서 참 고마웠다. 예전 이야기 좀 해볼래? 말은 낯을 가리지만 한 번 마음이 닿으면 그 이후로는 스스로 길을 냅니다. 가족이라는 길 위에서 당신의 말은 표지판입니다.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칸트는 또 말했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며 그 누구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로만 존재할 때 우린 서로를 의무로만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오가면 그 의무는 관계로 변하고 관계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니체는 사랑을 의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라고요. 그 결단은 오늘 내가 먼저 말을 걸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의 긴 침묵을 처음으로 녹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가장 유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한마디 말이 오랜 거리보다 더 멀어진 마음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사유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아직 도착하지 못한 마음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것을. 가족에게 건네는 말에는 언제나 시간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의 말은 과거의 침묵을 닮아 있고 그 말이 닿는 곳엔 오래된 그리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가족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겐 20년 전 서운함을 꺼내는 일이고 누군가에겐 다시 웃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은 관계 안에서의 탁월함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은 결국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언어일 것입니다. 너와 대화하고 싶어. 이해하고 싶어. 더 잘 지내고 싶어. 이런 말은 결코 가벼운 인사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과거를 넘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가족은 대화를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랜 침묵이 벽이 되고 서로의 상처가 선을 긋게 되니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철학자들이 말한 존재의 책임을 떠올려야 합니다. 니체는 책임을 회피할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책임은 결국 내 삶에 침묵이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금은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그 그림자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잘 지내고 있지?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어.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눠볼래? 이런 말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부터 다시 만나고 싶다는 선언입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유연한 것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유연한 말 한마디, 다정한 한 문장, 그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가족은 그저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말로 새롭게 쓰여지는 한편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의 지금 이 말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유하십시오. 당신이 꺼낸 한마디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조차 진심을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침묵하고,
그래서 결국 멀어집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했습니다. 존엄이란 감정보다 높은 층 위에 있다고. 진실한 관계는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에서 시작된다고요. 가족에게 말을 건다는 건 불편함을 감내하는 용기입니다. 괜찮지 않았던 시간들을 꺼내야 하고, 그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다시 조립해야 하니까요. 그때 너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사실은 많이 미안했어.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 너 많이 생각했어. 이런 말은 과거를 뒤집지는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마음을 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기억 위에 자라지만 침묵은 사랑의 기억을 흐리게 만든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이해보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라고. 당신이 건넨 말이 작은 시작이 됩니다. 말은 작지만 그 여운은 큽니다. 그 말이 떠난 자리에 상처가 물러가고 그 말이 닿은 자리마다 따뜻한 숨결이 스며듭니다. 노자는 말 없는 가르침이 가장 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없는 가르침조차 삶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함께 나눈 식사, 말없이 기다려준 밤, 서툴지만 곁을 지켜준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이제 말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사유하십시오. 가족이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 당신은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가족과의 말은 마음이 다녀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 다리를 너무 오래 쓰지 않으면 그 위엔 잡초가 자라고 그 길은 낯설어지며 결국 서로의 마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다시 길을 만듭니다.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예전처럼 이야기 나눌까? 그동안 마음속에 내 생각 많았어. 이런 말들은 시간의 녹을 벗겨내고 기억의 틈을 메우며 서로에게 다시 길을 놓는 일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우리 통제 밖이라며 우리가 가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태도라고.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의 태도는 말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은 태도입니다. 사랑의 방식이고 존중의 표현이며 관계를 다시 잇는 다정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아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진심은 눈빛으로도 전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끝까지 따라주지 않습니다. 눈빛은 잊히고 표정은 오해로 변하며 결국 말로 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감정만 쌓여갑니다. 니체는 또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은 감정에 가장 큰 후회를 남긴다고.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데에서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이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꺼낸다는 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겠다는 것이고 내가 먼저 그 관계를 다시 믿겠다는 뜻입니다. 칸트는 사람을 대할 때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존재에게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 존재의 내면에 내가 닿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노자는 큰 사랑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지만 그 흐름은 언젠가는 언어로 확인되어야 진짜 강이 됩니다. 사유하십시오. 말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에서 가장 많이 남는 말은 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 말 하나 꺼냈더라면 그날의 표정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 침묵을 걷어냈더라면 지금의 거리도 줄어들었을 텐데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린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저 함께 산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공유된다고 믿었고,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풀릴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늘 말합니다.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그 결정은 다정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보고 싶었어. 많이 생각했어. 우리 다시 가까워지자. 이 단순한 문장들은 가족이라는 오랜 관계 안에서 새로운 감정을 피워냅니다. 스토아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지금 안에서 말을 꺼내는 용기가 가장 철학적인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다가설 때 도착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꺼낸 진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당신의 말이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하나는 서로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그 연결은 결국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마음의 형상이고 사랑의 손짓이며 기억을 잇는 다리입니다. 노자는 무릇 위대한 흐름은 말없이 퍼진다고 했지만 그 말 없는 깊이 속에서도 우리는 단 한마디로 온 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가족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 말을 오늘 지금 꺼내주세요. 말이 늦지 않게, 사랑이 멀어지기 전에, 관계가 사라지기 전에 사유하십시오. 말은 마음을 살리고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철학적인 행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공부였습니다.